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조영입니다. 저의 캐나다 미국 여행 첫 번째 도시는 북미 최고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살기 좋은 도시 밴쿠버입니다. 2025년 EIU 세계 삶의 질 지수에서 173개 도시 중 북미에서 유일하게 탑10에 오른 도시가 바로 밴쿠버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눈 덮인 산과 푸른 바다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풍경, 걸어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과 해변,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생활 환경까지. 저는 이곳에서 3박 4일 동안 밴쿠버의 매력을 속속들이 담아볼 건데, 첫날은 밴쿠버의 대표 해변 잉글리시 베이, 랜드마크인 캐나다 플레이스, 그리고 가스타운과 증기시계 등 다운타운을 하루 종일 킥보드로 달리며 도심의 매력을 느낄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초록빛 계곡과 흔들다리로 유명한 링켄은에서 상쾌한 산책을 하고 밴쿠버의 심장인 스탠리 파크를 다시 킥보드로 한 바퀴 돌아보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술과 시장이 공존하는 그랜빌 아일랜드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린 밴쿠버 과학관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밴쿠버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들을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밴쿠버 다운타운을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킥보드로 다 같이 여행을 하는 루트로 짰기 때문에 다운타운 구간은 이동을 할 거예요. 우와, 이거 봐, 엄청 많어. 와. 아, 여기? 아, 이리 와봐. 아빠 설명해 줄게. 얘 이름이 이누쿠슉이라는 거야. 이누쿠슉. 북극 쪽에 이누이트족이 살았어. 이제 북극은 눈이 되게 많잖아. 막 어디가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방향을 가리키고 길이 어딘지를 표시를 했던 거야. 나 여기에서 있어요 라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돌을 쌓은 거거든. 원래 막 이렇게 큰 거는 아니었는데 1986년도에 여기서 이제 밴쿠버 엑스포를 했거든. 엑스포라고 그러지. 세계 박람회야. 그 세계 박람회 때 이누쿠슉을 세워놨어. 2010년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렸거든. 그 마크가 이 이누쿠슉 마크야. 여기 이누쿠슉 옆에 보이는 이 해변이 잉글리시 베이예요. 밴쿠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일몰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비치인데, 이 해변을 따라서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광욕도 하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되게 역사적인 장소예요. 여기가 1792년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조지 밴쿠버라는 사람이 이 밴쿠버를 사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 밴쿠버라고 지어졌고, 그때 처음으로 당도했던 곳이 여기 이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 이름을 잉글리시 베이라고 지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슬라우족이라고 원주민들이 이 바다에서 수천 년 동안 고기를 잡고 살아오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혼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세계 3대 불꽃놀이 축제라고도 불리는 그 혼다 셀러브레이션 오브 라이트라는 불꽃놀이가 열리는 곳입니다. 잉글리시 베이 옆으로 이런 조각상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이 동상들 이름이 Amazing Laughter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하면은 이 어랑 메이즈, 미로라는 뜻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뭐 미로 같은 웃음? 뭐 이런 의미 정도 돼요. 근데 이 조각이 이제 중국 현대 미술가가 이제 만들었는데, 웃고 있는 남자 14명이 서로 다른 표정이랑 자세로 배치돼 있어요. 이 남자들이 전부 다 작가 본인의 얼굴을 형상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임시 전시였는데 이제 반응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웃음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여기서 슬러시 하나 사 먹으려고요. 하나 사서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여기가 밴쿠버의 덴먼 스트리트예요. 밴쿠버 거리 중에서도 되게 활기찬 거리 중에 하나고, 밴쿠버가 다문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도시인데, 다문화의 상징답게 뭐 일식이나 중식, 그리고 뭐 멕시코 음식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는 그런 거리예요. 중간에 배고파서 여기 핫도그 가게에 잠깐 들렸습니다. 한국식 핫도그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스탠리 파크 쪽 인근이어가지고 자전거 렌트가 되게 많은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스쿠터 같은 게 시간당 15불, 바이크가 시간당 7불. 근데 저희는 이게 킥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진짜 깨끗하고 이뻐요. 여기 아까 전에 크루즈 탔던 그 캐나다 플레이스 근처거든요. 밴쿠버 너무 좋다.
지금 캐나다 플레이스 근처인데 여기에 배들이 엄청 많이 정박해 있네요. 지금 배들이 여기 다 많이 정박해 있어요. 와 진짜 살기가 되게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여름에는 진짜 최고야 진짜. 시원하다. 우와 이거 봐, 바다가 쫙 있다. 다시 아까 전에 크루즈 있던 캐나다 플레이스로 돌아왔어요. 야, 크루즈 봐봐.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바로 캐나다 플레이스입니다. 이 건물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 뒤에 보이는 하얀 돔 모양의 지붕이에요. 마치 이게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1986년에 세계박람회 엑스포가 열렸을 때 이 엑스포를 위해서 지어진 전시관이었어요. 박람회 이후에도 이제 철거하지 않고 캐나다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게스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고, 밴쿠버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가장 오래된 역사 지구예요. 이곳이 뭐 가스랑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이런 가스타운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아니고 1867년도에 존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와서 선술집을 차렸어요. 이 사람이 말이 너무 많기로 유명해 가지고 게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게시가 이제 수다스러운 뭐 말이 많은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게스타운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독립 부티크나 갤러리나 뭐 레스토랑 같은 게 어우러져서 힙한 거리로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여기 게스타운의 대표적인 사진 찍는 포인트인 증기시계예요. 저 증기시계가 1977년도에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로 이 대중공간에 설치된 그 증기시계 중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증기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분마다 휘익 하면서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면서 실제로 이제 증기를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증기로 작동하는 시계답게 증기로만 우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광 명소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증기와 전기로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게 이제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이곳에 이제 시계를 설치하는 데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이 가스타운에도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를 난방하기 위해서 스팀 파이프 라인을 쭉 깔았었고요. 이제 그 스팀 파이프 라인에서 노숙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이 밴쿠버 도시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고 이런 도시들을 좀 명물화시키기 위해서 그 증기 파이프 위에다가 시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증기 시계가 이 가스타운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게 노숙자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밴쿠버 도서관에 왔어요. 이 건물이 실제로 그 로마에 있는 원형극장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가장 독특한 그 도서관 건축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도서관 설계자가 여기 모세 사디프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설계한 사람이 이 도서관을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안쪽 공간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노숙자들도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추운 겨울날이나 아니면 뭐 비가 올 때 이런 때 노숙자들도 와가지고 쉴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열린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공공지식 이런 식의 개념을 이런 도서관에다가 도입을 한 겁니다. 이제 일정 마치고 저희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밴쿠버 자체의 숙박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RV 카들이 캠핑할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쪽에다가 숙박을 하려고 해요. 여기 길이 지금 이제 랍슨 스트리트이고, 이 랍슨 스트리트가 어떻게 보면 밴쿠버에서 가장 번화한 동네,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와보는 그런 거리예요. 주차했던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인 RV 파크로 도착했어요. 이런 식으로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만 그 사이트가 모여 있어요. 이 뒤쪽에다가 텐트 쳐가지고 오늘 숙박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밴쿠버에서 캠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 세우고 여기 요 텐트 치고 그리고 타프 치고 의자 세팅하고 그냥 우선 이렇게 놨어요. 위에 이제 루프 캐리어를 안 가져오고 그냥 이 트렁크에만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도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버만 하나 씌워왔어요. 그러니까 짐을 최소화하긴 했거든요. 이 지금 요 세팅이 전부 다 저 트렁크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에서 구매한 거고 의자들도 다 월마트에서 그냥 싸게 다 구매해서 온 거예요. 아마 이 캠핑 장비 다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사실. 아마 밴쿠버에서 1박 하는 비용만큼도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캠핑용품 다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밴쿠버에서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가 카필라노 RV 파크 캠핑장이거든요. 여기 이게 세탁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조기도 다 마련이 돼 있고요. 이쪽에 되게 자쿠지도 있고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요. 놀이터도 마련돼 있고 샤워장 안에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이렇게 안에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좀 근데 자리가 좀 별로 좀 안 좋더라고요. 바로 길 옆에 있어서 조금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크루즈에서 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캠핑을 하러 오니까 되게 격차가 많이 느껴져요. 지금 텐트 사이트가 좀 길거리 옆에 있다 보니까 마치 고급 노숙자 느낌? 오늘 일정은 링캐년 파크와 스탠리 파크에 갈 거예요. 지금 제가 온 곳은 여기 링캐년 파크에 왔습니다. 링캐년 파크는 여기 밴쿠버 북쪽에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주로 아는 곳은 카필라노 협곡을 주로 알아요. 여기와 그곳의 다른 점은 이제 이쪽은 무료고 그쪽은 어디 그 출렁다리가 되게 유명한데 그 출렁다리도 유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카필라노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차로 오는 데는 한 1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주차를 하자마자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출렁다리가 바로 있네. 여기는 20년 전에 카필라노 다리를 한번 가봤었는데 카필라노 출렁다리가 좀 더 사이즈가 크긴 한데 여기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출렁다리입니다. 여기가 길이가 40m고 높이가 50m라고 하네요. 오, 우와, 저기 뽀뽀 봐봐. 뒤쪽으로 이런 출렁다리를 건너서 앞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리풋 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름에 수영하는 명소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물 엄청 차가워요. 좋다. 이렇게 해서 링캐년도 다 봤습니다. 오늘은 킥보드 타고 스탠리 파크만 여유롭게 좀 돌아보는 일정이에요. 주차는 시간당 $1입니다. 점심도 먹고 장도 보러 코스트코에 잠깐 들리고 있어요. 점심은 이렇게 코스트코 핫도그랑 피자로 먹고 있어요. 역시 코스트코 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국립공원들 들어갈 수 있는 패스인데 여기 마켓플레이스라고 우리나라 중고 당근마켓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싸게 구매했습니다. $30에 구매했네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밴쿠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인 스탠리 파크입니다. 이 스탠리 파크는 이 밴쿠버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 공원 자체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그런 공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숲을 공원으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100년 넘게 자란 전나무라든가 삼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크기 자체도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 숲속 공원 자체 내에 뭐 사슴이라든가 너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28km짜리 시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월이라는 게 이렇게 옆으로 보듯이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산책로가 해안선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책로를 의미해요. 여기 이렇게 애들 놀 수 있는 공원들도 자주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공원 바로 옆에 바닷가도 있고 여기 막 오리들도 많아서 애들이 여기 와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어요. 이 스탠리 파크를 킥보드를 타고 돌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월을 따라서 걷다 보면 이런 등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브록턴 포인트 등대예요. 1915년도에 세워진 거고 밴쿠버 항만의 이제 중심적인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 등대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데 이 포인트가 뷰 전경 보기에 되게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보면 뭐 산이랑 도심이랑 항구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스탠리 파크에서도 사진 찍으러 많이들 오세요. 저 앞으로 캐나다 플레이스가 보이네요. 여기 보이는 대포가 나이너 클락 건이라는 대포예요. 181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 밴쿠버에 설치된 거는 1894년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4년 뒤부터 밴쿠버에서 9시마다 대포를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대포를 울렸던 이유는 여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고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9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대포를 쐈다고 합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9시에 지금도 밤 9시가 되면 이 소리가 나고 있다고 해요. 뭐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건 들어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탠리 파크에는 이렇게 토템폴이 세워져 있어요. 이 토템폴이라는 거는 가문이나 조상, 뭐 전설 같은 거를 새긴 각자만의 이야기 책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미국 알래스카나 캐나다 이런 데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에 있는 그 원시인들이 만든 이 토템폴이 제일 역사가 깊다고 해요. 전부 다 돌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봤어요. 이제 다시 숙소로 복귀해서 오늘 일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밴쿠버 마지막 날이에요. 캠핑장에서 지금 한 이틀 넘게 좀 묵어봤는데 밴쿠버에 있는 그런 평범한 숙소들 가격이 30만 원 이상인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캠핑장이 6만 원 정도로 묵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만 원짜리 숙소 치고는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우선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가 샤워 시설도 다 마련이 돼 있고 이 안에 계속해서 이제 순찰하시는 분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되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설물들도 다 편리하게 갖춰져 있어가지고 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쪽 이제 뒤편으로 보이는 게 도로거든요. 낮에 생활하는 데는 괜찮은데 밤에 좀 잘 때 좀 소음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이런 소음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다 만족스러운 캠핑장이었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곳이 밴쿠버에서 가장 이상한 섬 그랜빌 아일랜드입니다. 사실 여기가 그랜빌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진짜 섬이 아닙니다. 사방이 바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여기가 100년도 전에는 육지와 이어진 진흙 갯벌이었어요. 근데 이제 1915년도에 밴쿠버가 이 땅을 고립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양 옆으로 이제 수로를 파가지고 덩그라니 고립을 시킨 거죠. 마치 섬처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름을 그랜빌 아일랜드라고 불렀어요. 시끄럽게 소음이 나고 위험물질이 있고 이런 곳을 도시랑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섬처럼 만들고 산업시설들을 몰아넣은 겁니다. 산업지구가 쇠퇴를 하고 나가지고는 다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이쪽을 예술섬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랜빌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초입부에 보면 좀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 키즈 마켓이라고 있어요. 장난감 팔고 옷 팔고 그런 데네. 그냥 아이들 용품을 파는 그냥 쇼핑몰 같은데? 범퍼카도 있다. 미니미 범퍼카다. 키즈 카페라기보다 여기 오락실이야. 키즈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둘러봤는데 사실 그냥 쏘쏘? 오늘 점심은 타프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먹어보려고요. 저는 지금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맥주 시음을 할 수 있는 식당에 한번 와봤어요. 이름이 타프룸이라는 데인데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소규모 양조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이게 특이한 맥주가 있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마켓 중에 하나인 퍼블릭 마켓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에 보면 거의 로컬 시장처럼 돼 있어요. 1900년대 초에는 철강 공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구조물들을 보면 여전히 옛날 그 공장 때 쓰였던 그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안에 한 150개 정도의 상점들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뭐 일반 공산품들보다는 로컬에서 재배하고 가져오는 그런 과일들이나 이런 체인점이 아닌 빵집들, 이런 수공예품 같은 거를 많이 파는 그런 마켓이에요. 지금 이제 퍼블릭 마켓 바깥으로 나왔는데 와, 여기 경치는 진짜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여기 보이는 풍경도 너무 멋있고 너무 깨끗하고 이뻐요. 시장으로서의 가격적인 면을 떠나서
이런 뭐 풍경이나 이런 로컬의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는 한 번쯤 와보면은 정말 좋은 곳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학관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행 계획 영상 올릴 때 보여드렸던 여기 ASTC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튼 과학관에서 이미 애뉴얼 패스를 샀기 때문에 이 ASTC 프로그램으로 해서 밴쿠버의 과학관도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오실 분들은 이렇게 이 ASTC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오시면은 저렴하게 아이들과 함께 과학관을 트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과학관이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겠지만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악력 측정하는 건가 봐. 한번 해볼까? 손으로 안돼 안돼 안돼.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이거 완전 신기하다. 여기 앞에 있는데 응? 옆에서 보면 근데 옆에서 보면 안 보여. 오, 이거 봐. 엄청 징그러워. 원래 과학관이 5시까지인데 오늘이 화요일이라가지고 화요일은 8시까지예요. 그래서 더 늦게까지 놀 수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시애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짐도 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수블라끼와 너구리 라면입니다.